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 석방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좀 관련해서 저희가 대담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시한 거를 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석방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번 과정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빠르게 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규현 부장판사가 예. 구속 취소가 상당하다, 법률적 용어로 그럴 이유가 있다 해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나는 즉시 항고, 예. 그리고 석방 지휘. 네. 그런데 이게 빨리 판가름 날 줄 알았는데 하루를 넘길 정도로 경론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그 경론의 내용은 대검찰청의 지휘부, 그러니까 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사팀의 일선 또 검사들 간에 좀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다. 예. 그래서 그게 하루를 넘기고 또 오늘이 됐는데, 오늘도 이제 아시는 대로 거의 오후 5시가 넘도록 이게 잘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검 지휘부가 결국은 대검은 잘 아시는 대로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경로는 있을 수 있어도 결단은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예. 제1호 검사죠. 그래서 결국 1호 검사인 대검찰청 총장의 지휘가 있어서 예. 석방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 지휘라는 게 이제 팩스로, 아까 자막에도 나오지만 절차는 간단해요. 네네. 팩스로 문서로 해야 되니까 예. 법무부로 그걸 보냈고, 그러면 이제 사실 모든 준비는 어제 오후에 다 하고 있었어요. 서울구치소가.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이게 석방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률적 의미의 석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불구속으로 기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들은 이게 무죄라는 게 아니니까 흥분들 하지 말고 예. 공소 유지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게 이제 구속이 되면 죄가 있고, 예. 불구속이 되면 죄가 없는 그런 법감정과는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52일간이나 서울구치소에 있던 윤 대통령이 예. 저렇게 걸어 나오면서 손도 한번 흔들고 연신 흔들고 말씀하신 대로 웃는 표정도 짓고 예. 이러니까 이 TV로 저 장면을 지켜보는 분들은 상당히 다른 감정들을 가지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무죄 석방은 아니다. 예. 너무들 이걸 가지고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점은 제가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9시간 45분에 예.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 근데 네. 물론 이제 검찰 수사검사들은 지금까지는 수십 년간 날짜 계산대로 해왔는데 왜 이번에만 또 시간 계산이냐, 예. 이런 경론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론은 결국 대검 지휘부의 석방 지휘로 난 것이다. 예.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탄핵 심판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근데 검찰 수사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검찰 지휘부의 과연 수사 의지와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사본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사유로 지금 인용이 됐습니다. 네. 구속 취소가. 첫 번째는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이건데, 자, 법치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만약에 이 구속 기간을 갖다가 날짜가 아닌 예. 시간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룰에 따라서 당장 석방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법치주의가 정말로 인정이 된 건가요? 법의 안정성,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적인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던 시간 계산의 구속기간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피의자들한테는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해소합니까? 자, 지금 소위 말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수사권의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즉각 항고를 통해서 고법이라든지 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를 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검찰의 의무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즉각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항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풀어주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도 이게 과연 법치주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요. 예. 자, 세 번째로 구속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처벌 이런 것들은 법적인 처벌은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구속에 대한 영장이 인정이 됐던 것은 죄의 소위 말하면 혐의의 중대성이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52일 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단 불구속으로 지금 풀려나게 됐는데 이 구속될 당시뿐만 아니라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예. 대한민국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계엄 내란 혐의, 이 혐의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그다음에 법원, 사법기관에 대해서 예. 사법 질서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의 근간을 갖다가 흔드는 거의 내분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길어질 경우 예. 대한민국이 심각한 내분 사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내란의 선전선동의 어떤 그 위험성 이것을 이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이 된 거였거든요. 예. 또한 이 소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통해서 예.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실제로 그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다 비화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화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석방이 돼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위 증언을 갖다가 바꾸거나 수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꾸게 한다면 예. 그거야말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석방은 예.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또 다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것 자체는 검찰의 의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는 모습을 전해드릴 때 무죄라는 그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무죄 석방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전에 박성규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석방이 된 게 무죄 취지의 석방이 아니고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어서 석방이 된 거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박창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박상규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아직까지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최종 헌재의 그 인용 선고가 나기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업무는 직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네. 이제 사실 이 구치소 안에 영어의 몸으로 있느냐 일단 저렇게 걸어 나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예. 관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대단히 보기에 따라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오늘 토요일 집회가 원래 예고돼 있는 집회가 지금 연합뉴스 TV 이 근처에서도 예. 제가 들어오다 봤습니다만 진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아마 거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 조치 예. 이게 더 양쪽에서 모두 지금 경론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에 뭐 저도 다 동의하면서 다만 예. 이 부분은 공수처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아까 예. 말한 대로 날짜 계산, 시간 계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문제점도 지적하셨지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판부는요 그때 그 재판부가 그 곧 법원입니다. 예. 지규현 판사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뭐 다른 얘기를 좀 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때도 그 위증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잖아요. 근데 위증 교사를 한 부분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이재명 대표에게는 예. 고의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줬어요. 그럴 때도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이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분이 좀 특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는 무죄를 주고 예. 또 그와 달리 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는 또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제 우리 법 연구회의 후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분이 과연 그러면 무슨 어떤 특정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하신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주요 판결들을 보면 아 정말 정확하게 정통 법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아마 지금쯤 뭐 용산 관저에 도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52일간 구금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고 아까도 보시면 염색을 전혀 못 해가지고 예. 그 머리 뿌리부터가 좀 하얗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국민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분히 이게 이제 불구속을 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또 구속을 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뭐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들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규현 판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예.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지 부장판사. 그러나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 이 지규현 부장판사는 상당히 어떠한 조금의 흠결, 하자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재규 사건, 여기 뭐 우리가 익히 아는 12.6대의 김재규 사건 재심까지 말을 해가면서 네. 상급 법원에 가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이게 뒤집히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앵커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조금의 하자도 이게 용납을 하지 않는 완벽주의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 부분은 예. 그 지적이 있잖아요. 공수처가 뭐 영장 쇼핑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그 논란 많은 그 체포영장 그리고 검찰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길 때의 절차도 또 지적을 했어요. 예. 예.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구속은 취소해달라는 그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구였어요. 예. 그거를 상당하다 그 이유가 네. 상당하다.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예,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이제 잠원IC 근처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탄 경호차 맨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차량이 지금 잠원IC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용산 관저 앞에는 뭐 어제부터 네. 지금 더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마 잔뜩 또 모여 있을 거예요. 예. 물론 그 길 건너편에는 탄핵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와 계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성숙한 시위 문화가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소리칠 수 있고 예. 찬성하는 분들도 소리칠 수 있고 그러나 예. 평화적으로 저희가 화면 한번 다시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경호 차량이 이제 한남동에 거의 다 도착한 모습이잖아요. 저기는 이제 이게 지나면. 이 오는 쪽이 한남동이죠? 예. 그래서 돌아서 이제 관저 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탄 차량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지금 용산
한남대교를 이제 지나간 다음에 저길 넘어가면 예. 뭐 한 5분 거리일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남대교를 지나가는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빠지면 관저이기 때문에요. 이제 곧 5분 안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로 가는 모습. 한 번 또 내리겠죠. 지금 뭐 인사하기 구치소의 위해서. 상황을 보면 예. 지지자들이 열렬히 있는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쨌든 뭐 저는 메시지까지는 온 마이크로 안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직무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메시지도 석동현 변호사나 윤곽근 변호사 통해서 서면으로 냈고 예. 출발하기 전에 이미 메시지 나왔다고 우리 앵커님도 소개했잖아요. 네네. 뭐 79세 분신하신 분 안타깝다는 예, 얘기도 예. 했고 아마 구두 메시지까지 내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한남대교를 지나서 이제 고가에서 내려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 모습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오늘부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고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사실 7일 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법조계도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그 사유 또 그동안에 이제 즉시 항고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유가 2012년에 구속 집행 정지를 이제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인용해서 지금 항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또 그 전에는 소위 보석에 대해서 법원의 보석 판결에 대해서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온 판례이긴 하지만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이 즉시 항고 이 사유를 남겨놓은 것도 그럴 경우에 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하면서도 그대로 놔둔 사안이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구속 일자를 갖다가 산정하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판결을 갖다가 석방을 한 판결을 갖다가 예. 저는 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뭐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수사권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혹시라도 이게 항고에 가서 또 질 경우에 마치 이제 그럼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부담 때문에 항고를 포기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일각의 해석도 나오는데 예. 그것조차도 검찰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상급 법원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에도 그 소위 체포 적부심도 그렇고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그동안의 절차상의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적부심이나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 혐의의 중대성과 특수성이었어요.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구속이 되지 않고 체포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미치는 여파,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초유의 그 권한과 영향력이 예. 지금 소위 말하면 계엄과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네.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판사의 재량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이 다 통과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다. 네. 이거를 갖다가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윤 대통령이 지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지금 중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실 텐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차에서 다시 내려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2일간의 장기간의 구속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공식 거처로 돌아왔는데요. 앞서서 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에 이제 이미 자리해 있었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또 성조기를 흔들면서 또 환호하며 대통령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모습 카메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 관저 앞에 내려서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저렇게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52일 만에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좀 감사하고 뭐 기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뭐 네. 누구라도 50여일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다면 예.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혐의, 즉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 절차상 구속 일수 계산. 참 검찰이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했다. 네. 검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그 영장을 기소를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일인데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허탈하고 예. 황당할 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석방된 것뿐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기분 좋겠지만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그동안에 검찰의 소위 신문을 받으면서 지금 그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라든지 주요 예.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네. 지난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도 말 바꾸신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러다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말 바꾼 사례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재판을 진행할 텐데 그때마다 그 관련 연관자들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그 영향력 하에서 과연 그 증인들의 진술이 또 안 바뀌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갖는 그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이런 그 석방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가 예. 상당히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대통령실에서도 준비를 뭐 한다고 하는데 석방에 대비해서 대통령실은 그럼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대통령실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뭐 인사 정도는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아마 대기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뭐 직무가 정지돼 있으나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생하셨다. 뭐 그러려고 이미 원래는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참모들이 주요 참모들이 다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의 1심 예. 이 재판장이 역시 이번에 구속 취소를 인용한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사가 대단히 이 절차 문제를 중시해요. 예. 그러니까 본질도 본질이지만 본질은 굉장히 소송이 시간이 걸립니다. 다툼의 여지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와 있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길어요. 예. 그리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죠. 지귀현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다루는 그리고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걸로 봐서 예. 내란 1심 재판에서 각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걸 잘 절차가 안 아시다시피 맞는다. 예. 절차가 안 맞으니까 이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예. 해서 이 내란 1심이요. 각하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귀현 부장 판사가 이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예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합리적 추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이 사태가 됐을까? 역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잘못이란 두 말을 쓰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절차상의 문제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예. 법적으로 이리 돌려 해석하고 저리 돌려 해석해도 공수처의 수사권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잘못 올라온 소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안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판사예요. 같은 부장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대장동의 주심이어서 보수 진영에서 우려를 하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그걸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저렇게 된 부분은 헌재의 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까요? 물론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법관경도 말씀을 했습니다. 검찰의 자료에 대해서도 이걸 신문 조서를 채택한 데 대해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헌재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만 예. 공수처의 자료가 헌재 심판에 제출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발부, 구속 그리고 검찰로 인치되는 과정의 문제점 이게 이번에 재판사가 지적을 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헌재의 지금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헌재에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홍장원 매몬이 곽종근 그 전 특수전사령관의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에 엮이지 않으려면 뭐 양심 고백을 하는 게 좋겠다. 양심 선언을. 그랬더니 뭐 이게 이제 주어가 학교 동창들이다. 이것들이 지금 논란이 있어서 과연 이 주요한 두 가지의 축을 예. 헌재 심판의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싹 다 잡아들여. 네네. 그다음에 체포 명단에 뭐 누구누구 있었다. 이재명, 뭐 한동훈 있었다. 자, 그 핵심 증거가 흔들리는 데다가 첫 단추를 꿰는 공수처의 문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석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는 전혀 이상한 거는 무관하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또 많은 이 여권의 중진 정치인들은 이게 어떻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느냐. 자, 알겠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예, 예. 지금 헌재가 이틀째 조용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논란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어제 결정을 했고요. 또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또 경찰과 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2일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3월 8일 검찰이 항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서 석방이 됐고요. 방금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고 지금 한남동 관저로 이동을 했던 그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석방 후에 직접 메시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 또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구속의 항의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고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라는 지금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향후 추가 기소 여부, 또 검찰의 또 후속 대응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관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의 추가 기소나 이제 후속 조치들을 보면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위 판결이에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만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수괴 혐의만, 우두머리 혐의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예. 그때는 신분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대통령 재직 중에 취했던 소위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의 연장선상에서 계엄과 내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새로운 조사와 그리고 증거들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걸 통한 조사와 그걸 통한 소위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속 기소가 또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기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일까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재판사가 일시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로 석방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검찰이 왜 그걸 항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다면 또 만약에 소위 말해서 파면이 결정된다면 예.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혐의들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며 국면은 또 바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박상규 평론가께서는 조금 전에 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예. 이미 변론은 다 끝이 났고 평의 중에 있습니다. 그 변론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도 명확해요. 예를 들어 검찰 조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홍장원 외모라든지 이런 것의 신빙성 여부.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일단 계엄이 주되게 올라간 겁니다. 즉 내란 부분이 빠진 이유가 이 내란 부분을 갖다가 넣게 됐을 경우 이것의 어떤 그 사실 유무라든지 증거 유무, 또 이것이 이제 재판이 길어지는, 지금 예.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우여곡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게 90일 내에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사안을 좁혀가지고 재구성해서 계엄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해서 소위 권한 남용 이 부분, 그다음에 헌법 위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된 부분들, 절차상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홍장원 메모라든지 무슨 그 소위 특전사령관의 진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 그렇게 예. 보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 예. 1심 직영 판사가 각하할 가능성,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저희 소위 말해서 이 석방을 보면서 구속 취소를 보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각하가 된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새롭게 다시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어떤 그 파면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파면이 되게 되면 직권 남용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내란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혐의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직영 판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1심에서는 뭐 결정할 수 있지만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는 완전 그러니까 새로운 또 기소 혐의로 기소가 됨으로써 예. 제목으로 추가 기소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어떤 그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또 석방을 한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를 또 진단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9시간 45분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지나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은 아니 그전에는 다 24시간 단위로 잘라서 날짜만 바뀌면 1시를 24시간으로 쳤는데 예. 왜 이 계산법이 이러냐?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케이스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적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죠. 그게 특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오로지 판사 마음입니다. 예. 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이라고 대표되는데 사실은 한 판사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판사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라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가르는 판결이 이게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고 법이 좀 그런 거예요. 법이 예. 그런 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공수처의 부분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예. 공수처가 검찰의 그 구속할 때 그 인치할 때의 문제도 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절차 문제에 대한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애매한 문학적 표현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딱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 안 했지만 예. 그렇다고 뭐 공수처 잘했어요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판단을 내림으로써 거기에는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 우리 이제 민주당 쪽에서 또는 뭐 진보 진영에서 얘기할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네. 내란 수괴죠. 예. 아예 이름도 뭐 씨도 안 붙이고 불러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 걸핏하면 내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것은 계엄이에요. 계엄 수괴란 말은 또 안 해요. 계엄의 우두머리 이런 말은 또 안 쓰잖아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국회에서 어쨌든 두 번째의 의결만에 통과를 시킬 때 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수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때 그 무조건 이건 내란이다. 이런 걸로 정치적으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예.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석방이 돼서 대통령실 용산 관저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선고 기일은 보통 다음 주에 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던데 기일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내주 월요일, 화요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 날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보통 2, 3일 전에 해온 관행대로라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14일 금요일 날 해오지 않았느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예. 14일 설이 나온 것이고 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거 사의제 보선하고 날짜를 맞춰서 나라 예산 367억 원을 아끼려면 예. 13일 전에 파면 선고를 해줘야 된다. 뭐 이게 요청인지 요구인지 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계속해서 그 13, 14일 선고설이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다음 주 월화에 헌재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네. 그 모든 상황은 윤 대통령이 저렇게 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상황을 모를 때 한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좀 다른 사법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사법기관인 예, 거예요. 예. 여론과 또 민심 뭐 이걸 돌아보라는 의무는 없지만 그래서 3대 3대 3으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9명이 아니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그러니까 그 3명이 자기 임명을 해준 추천 임명권자의 의중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념 성향이다 뭐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만장일치가 안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돌아보면 네. 저도 그때 뭐 한참 일선 취재 간부였습니다만 예. 그때는 여론이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93, 4%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파면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강일원 주심 판사 재판관도 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오늘도 뭐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여기 광화문도 진보 진영 뭐 보수 진영 엄청나게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집회를. 그때는요.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상황을 기억해 보시겠지만 그것이 95대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방적이었죠. 여론조사하고 예. 일방적이었죠. 굳이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어쨌든 그것이 뭐 날짜 계산의 잘못이든 뭐든 예.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거 들으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무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이미 헌법적인 이 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 그 별개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때 별개 의견 3명 물론 만장일치로 됐습니다만 네. 절차상의 하자를 기록에 남긴 그렇죠. 분들이 예,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했고 또 여당이 임명한 두 분하고 중도 보수 성향으로 돼 있는 김복형 그분은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은 내가 뭐 이름을 특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고민에 좀 더 들어가실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예. 그 고민이 오늘 내일을 거쳐서 월요일 날 또 전체평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와 무관할 것 같으면 그냥 날짜가 쉽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예. 그때 이게 발표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어요. 기일 지정부터가. 네. 그래서 일부에서도 인정하지만 좀 늦춰질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게 좀 늦춰진다면 경론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요 평의는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평의를 쭉 합니다. 네. 그래서 서너 가지 버전을 헌법 연구관들이 다 써놔요. 인용 기각 뭐 다 써놔요. 예. 그거 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인을 하느냐? 선고하는 날 아침에 자기 서명을 합니다.
그건 다 알려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이전에 뭐 결론 내리는 거 그런 거는 상당 부분이 그 여론몰이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예. 그날 아침까지 고민을 해서 그때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이름을 그 중에 한 버전에 써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작성도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부분은 고민이 충분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게 6명이 필요한 거예요. 매직 넘버가. 네. 5대 3으로 결정나는 게 그러니까 이 4대 4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게 6명이 아니면 6대 2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 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입장을 낸 게 이번 대통령의 석방과 그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박상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무관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무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구속 취소 그리고 석방에 대해서 예.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사실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즉 구속 기간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석방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법이 바로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전에 여당의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절차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를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조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자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구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 재판이면은 뭐 유죄고 불구속 재판이면은 무죄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과 불구속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예. 헌법재판소가 마치 여론재판인 것처럼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탄핵이 이제 한참 그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 바람이 컸을 때 그 당시에 여권 패널들이 보수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헌법 취지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즉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탄핵 찬성이 80%고 지금은 60%라 그래서 뭐 여론 재판에 영향을 받아서 헌법재판소가 그 여론을 보고 저는 날짜를 바꾸거나 뭐 기간이 연장되거나 내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예. 헌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계엄이 위헌적이었고 왜 내란이라고 불리우는지는 헌법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국가기관을 갖다가 즉 헌법기관을 문란하게 한 것. 헌법기관을 중단시킨 것. 예. 이것이 바로 내란이거든요. 그리고 절차상에 지금 국무총리도 그거는 뭐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 예. 이미 그동안의 10차 변론을 통해서 이러한 그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은 이미 끝이 났고 예. 그것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오늘의 이 구속 취소가 석방이 전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지금 이제 보수가 결집되고 여론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바뀔 거다라고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물론 여론의 영향을 받죠. 예.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헌법 정신과 헌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론이 끝난 상황에서 판결이 연기되거나 다시 뭐 원점에서 검토되거나 예. 이럴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기간도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뭐 애초에 뭐 다음 주에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뭐 다들 추측이었던 그쵸. 거죠. 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60일과 90일이 걸렸는데 근데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은 90일이 넘어서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권 행사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주권 행사하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었는데 어떤 분은 60일, 어떤 분은 90일이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헌법 위반 이 다툼이 과연 그렇게 길게 갈 문제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원래 뭐 예정돼 있던 날짜가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또는 예. 그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네. 크게 길어지거나 늘어날 상관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이제 즉각 항고를 포기를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제 검찰총장과 특수본의 입장 차이가 좀 일어났잖아요. 뭐 이런 뭔가 지시에 좀 반발하고 있는 것이 좀 이례적인 일인지 아니면 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떠한 판단으로 이렇게 나온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의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특히 야당 쪽은 표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도 뭐 김건희 여사 그 기소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도 현장 수사팀의 요구를 갖다가 당시 검찰총장이 뭉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수사팀과 지휘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 즉각 항소를 갖다가 이제 특수본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검찰 지휘부에서는 이제 항소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심우정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즉각 항고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마치 이제 검찰과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자, 이것이 단순하게 형사재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뭐 변론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왜 검찰이 결정을 합니까? 오늘 판사가 어제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내려오면서도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차의 명확성, 수사의 적법성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지 네네. 불법이라고 얘기한 게 단 한 번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한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걸 왜 검찰이 판단하냐. 당연히 항고를 통해서 다른 판사, 고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을 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예. 이 부분은 앞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를 갖다가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까지 묶어서 과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이나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계엄 내란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 또 지난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게 구속기간 그 산입 문제잖아요. 네. 시간 결정 문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걸 고려해서 빨리 기소를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때는 심우정 총장이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검장, 고검장들 다 모아서 밤샘 회동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 끌어가지고 결국은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점에서 검찰이 혹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고의로 기소를 늦춘 거 아니냐. 그리고 고의로 이건 즉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예. 야당의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예. 아마 당장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성토가 아주 본물 쏟아지듯이 나와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촉구 집회가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일어날 텐데 거기서 검찰총장에 대한 소위 말하면은 탄핵이라든지 또는 사퇴의 목소리 예.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앞서 대통령이 도착할 때 그때 인원보다 더 많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검찰 쪽에서는 그러면 그 구속 취소가 된 이유 중에 구속 기간을 9시간 좀 넘게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쪽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공수처와 그 구속 기간을 따질 때도 좀 달랐었던 것 같은데 좀 미심쩍으면 하루 정도 일찍 기소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원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규현 부장판사는 도량형을 좀 달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판사로서 오래 일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문제점을 느껴왔던 거예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냥 날짜 계산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 새벽과
밤 11시는 하루로 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인권 보호란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예. 느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구속 취소 이게 청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청구를 하니까 예. 그걸 지규현 부장판사가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그 문제를 따져보면서 그래 이거는 같은 하루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도 하루로 볼 수 있고 23시간 55분도 하루로 볼 수 있는 그런 그쵸. 이 문제가 생긴다는 예. 점에서 그러면 이번에 나는 내 소신대로 이거를 그 주장이 상당하다. 예. 그 계산이 잘못되어 온 관행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이제 저게 문제네요. 또 하나의 선례가 되겠죠. 예, 예.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박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게 하필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계산 대상이 돼야 되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끝없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바로 잡혔어야 될 일을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번에 한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민감한 시점에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예. 민주당에서는 아니 왜 지금까지 안 하던 걸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느라 시간 보낸 것도 예. 결국은 이런 9시간 45분의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 제공을 결과적으로 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주장들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이번에 재판사의 그 재판장의 판단은 예. 심플하게 그 관계만을 따져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공수처의 그렇죠. 의문의 여지 발언이 들어간 예.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가. 네. 저는요 불구속 재판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이번에는 상당히 이 윤 대통령 사건에 와서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예. 구속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거센 또 이 보수 진영의 반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의 잣대는 또 일관돼야 된다. 네.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민주당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뭐 박 교수도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온 그 전 이 진보 진영 인사들이 예.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집회에서 성토하고 있을 것이고 네. 내일도 할 것이고 아마 주초까지 거세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예. 검찰총장은 거취를 표명해라 뭐 나가서 퇴진해라 사퇴하라 이런 압력도 가할 텐데 예. 뭐 이 부분은 문제는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구속으로 재판받는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받아들일 때 저렇게 윤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하고 웃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저렇게 걸어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곳저곳에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예. 어쨌든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인가는 저도 아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는 거죠. 예.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기일이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그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말씀해주신 지규현 판사가 시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지 항고심에서 한번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즉시 항고를 왜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제 오후 2시부터 예. 만 하루를 넘겨서 경론을 소위 했다고 알려진 게 바로 예, 그 예. 부분이에요. 그렇죠. 수뇌부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그렇게 판사가 했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2012년 결정이 있으니 석방지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수사부 그 팀들 판사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예. 다퉈보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지리한 또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데 일단 재판장이 예.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거를 수용하자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었다고 보고 그런 알겠습니다. 지시가 온 겁니다. 예. 자, 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심 총장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처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일부 그 법조인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새로운 해석이라면 법을 바꿔야지 국회에서 이걸 재판장 한 명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 미비가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걸 뭘로 그런 거 다 녹여내느냐? 결국은 판례를 통해서 녹여내는 예. 거거든요. 자, 지경 판사가 새로운 판례를 판결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소위 날짜 계산대로 해가지고 구속 기간을 계산을 했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예. 이제는 시간을 갖다가 하겠다는 판사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직무유기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게 처음 나온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온 판결을 이제까지 검찰이 단 한 번이라도 그래 판사의 판결은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 적 있습니까? 2심까지 가서도 또 이의제기하고 상고하고 한 게 검찰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법에 따르면 항고를 즉시 항고할 수 있는 7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있고 그건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위헌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소위 말하면은 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얼마나 큰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왜 중요했는지, 체포에 대한 것들의 그 논란을 정말로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지다시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때도 이게 맞는지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걸 또 신청해서 다른 판사에게 판단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구속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을 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검찰도 왜 변호사는 제 일을 다 하는데 검찰은 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느냐. 이거야말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재판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1심 재판부는 고법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건데 굉장히 직무유기고 이거는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그 화해를 구하는 듯한 그런 어떤 구애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될 여지가 있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 그리고 맹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법원은 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결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아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공수처의 입장 좀 어떨까요? 지금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법과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한 것인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그 절차적인 그 진행에 있어서 여러 군데 좀 허점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게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예. 판단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공수처에게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라고 했겠죠. 또 그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그런 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비 효과는 일으킨 것 같아요. 예. 뭔가 공수처를 향해서 알게 모르게 뭔가 이 의심의 그 한 조각 구름을 띄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네. 원래 법조문이나 판결문이라는 게 명쾌할 때도 있지만 또 싹 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고 애매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애매함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이 뭐 AI도 아니고 무슨 자동 판매기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을 놓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오늘 아까 집회 시위 때 막 그 내란 수계 얘기 또 하시면서 상당히 그 격앙되시던데 예. 왜 윤 대통령이 어쨌든 그 계산법이든 뭐든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를 저렇게 펄펄 뛸까? 아니 본인도 유창훈 판사로부터 그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방어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풀려나셨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총선도 승리로 이끌고 오늘날의 이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그런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이렇게 막 그냥 분노를 쏟아내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아 저게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서 저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여지를 네. 오히려 민주당이 좀 주고 있지 않은가? 그냥 의연하게 어쨌든 이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 예. 차분하게 그 상급심의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예. 뭐 1심의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헌재와는 무관하니까 역시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네. 어제부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또 보수 진영에서는 아 이게 민주당에게 정말 치명타라고 뭔가 좀 굉장히 위기를 느끼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예. 상식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온 방송이 지금 다 집중적으로 저 보도를 하는 것은 이 사안이 이렇게 간단하게 날짜 계산 잘못됐으니까 집에서 양복 입고 출퇴근하면서 그 재판 받으세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이 나비의 날개짓 같지만 예. 이게 며칠 지나서 무슨 돌풍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나마 전망하는 겁니다. 네. 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으면 절차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일각에서의 의견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법을 만들 때요, 또 헌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소위 재판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걸 상상하고 법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좀 그런 점에서 입법 미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입법 미비가 발생했을 때 그 입법 미비는 결국은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또 형사재판에서 저는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즉 대통령이 그 내랑 현행범으로 그것도 내랑 현행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건데 우두머리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법적 절차를 가진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법 조항을 갖다가 이걸 해석하고 그걸 갖다가 판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아까 민주당이 왜 항의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왜 분노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소위 말하는 주요 종사자들은 소위 말해서 명령을 받고 수행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어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저렇게 석방돼 있고 또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도 거부하고 뭐 그다음에 체포도 거부하고 정말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을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석방이 되면 이것이 가져올 여파. 석방의 명분은 구속기간이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예. 이것이 가져올 여파는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사실상의 정치적 내란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정말 절차상의 문제가 의혹이 해결되려면 해명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검찰총장이 예.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른 판사 다른 상고심의 판사의 결정을 받아봤다면 그럼 민주당도 그때는 별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복수의 법원과 복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의 진정성 그리고 의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해를 일으켜서 마치 공수처 수사는 불법인 것처럼 공언돼 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예. 그것이 향후에 소위 말해서 소위 지난번에도 공수처 수사관들 어떻게 됐습니까?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차에 갇혀서 예. 거의 구타당하다시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또 비일비재할지 겁날 지경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예. 매우 유감스럽고 매우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결론은 언제 나올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통 다음 주 정도를 예측하는 그 평론가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 기간이 늘어날 것인가 확실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그 양 진영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갈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도대체 그러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이걸 편히 바라보실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죠. 예. 이 난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가? 네. 지금 뭐 광화문 일대, 안국동, 여의도, 전국 곳곳이 지금 이게 석 달 넘게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을 넘어서 정말 뭔가 무기력한 상황까지도 오고 있다고 봐요. 경제도 예. 이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결론을 조속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고기일 얘기를 말씀드린 게 사실 이게 네. 선고기일이 대통령 선고기일만 집중을 하는데 원래는 이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도 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만약에 조기 대선 전국이 돌입했다고 해도 네. 그럼 대대행 체제로 그 어쨌든 한 2달을 갈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나라가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청구서를 지금 내밀고 있는 이 엄중한 예. 시기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 윤 대통령의 선고에만 집중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뒤로 미룬다느니 뭐 같이 한다느니 예. 저는요 오히려 그 사안이야말로 분리해서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필요한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통상 전문가고 경제 쪽, 미국 예. 대사를 지냈고 뭐 경제는 경제 정말 그만한 우리 그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네. 합법적 지위도 갖고 있던 분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론도 명쾌히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모두 올스톱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는 뭐 최재 감사원장이라든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자 이런 분들은 속절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잠깐 기다려거든요. 이 분위기가 예. 중요한 중차대한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세요.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헌재가 원래 그거는 전원 합의 꼭 판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주심 재판부가 2-3명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된다. 매듭을 지어줄 건 지어주고 예. 대통령 선고 기일도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결론을 예고하는 건 아니에요. 네. 10일 날 결정하면 이거 8대 0이야. 예. 뭐 13, 14일 날 결정하면 이건 다른 분위기인가? 이렇게만 꼭 볼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예. 헌재가 좀 이 일을 매끄럽게 절차대로 지금 이번 그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절차입니다. 절차. 예. 왜 중요하냐? 정의로워야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네. 지기현 판사도 이게 정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법의 정신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의문이 남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공수처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예. 공수처가 왜 그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냈다가 발부당한 그 기각을 당했는데 예. 그걸 뭐 행정사무관인가 그런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 착오라고 하면서 안 알렸든가. 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고 본질을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했고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이걸 보세요. 왜 손가락 끝을 보시고 달은 안 보세요.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실제로 다루는 판사들은 손가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나 야나 모두 차분하게 달도 중요하지만 손가락도 중요하다.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아무 반응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길에 또 특히 주말에 탄핵 찬반 집회가 정말 위험할 정도로 격렬하게 열리고 있는 상황도 종종 있잖아요. 이런 그 국민들의 갈라짐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예. 사실은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선이라고 하는 거를 치르느냐, 결국은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지금 국무총리나 다른 뭐 감사원장이나 이 탄핵 심판을 계속 늦추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본질은 대통령제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들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반의 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슈퍼맨이었으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체제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겠습니까? 결국은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것에 의해서 계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소위 말하면 탄핵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대행 체제는 그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이미 몇 차례의 대행 체제에서 밝혀졌거든요. 예. 결국은 저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봐요.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과 네. 그걸 통해서 이 갈라진 민심을 다시 한번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저는 이 갈라진 민심이 하나로 모일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보고요. 예. 대선이 물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다손 치더라도 부디 그 과정이 대한민국의 분열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적용이 된다면 예. 대한민국의 큰 복인 거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소위 과반 득표를 나누는 그런 그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빨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대행 체제가 아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분의 어떤 확인이 꼭 필요하고 예. 그걸 통해서 만약에 대선이 필요하다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게 저는 그게 정상적인 거고 예. 또 그게 원론적인 거고 또 그래야지만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봅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옥중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지금 그 관저에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만은 관저에 지금 생활을 하면서 메시지도 계속 대국민 메시지,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 이런 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옥중 정치라는 용어도 예. 프레임의 일종이라고 봐요. 그렇죠. 뭔 정치를 합니까? 예, 예. 옥에서 있다가 그 측근이나 변호인단의 대표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 체포영장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 예. A4 용지를 돌린 거는 저는 조금 과했다고 봐요. 그때는 지지자 그런 앞에. 예. 인쇄된 내용이 상당히 길었고 네. 이게 저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그런데 이제 유튜브 내용 있고. 예. 이제 한두 마디의 어떤 그 무슨 문자 메시지 비슷한 거를 그 전달받은 변호사가 나와서 읽어주는 기자들에게 이거를 옥중 정치다라고 하는 거는 예. 좀 일종의 프레임이다. 정치는 아니죠. 예. 그런 메시지,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거를 옥중 정치다 그러면 아니 무슨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정치를 해? 예. 정치를 하고 있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점은 부적절한 것 같고 대통령이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쉬겠다고 지금 자막도 나오지만 네. 52일간의 그 영어 생활이 결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심신이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의 판결은 불구속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고 네. 본인에게 우리 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한디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앞두고 섣부리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무슨 다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직무에 복귀한 것처럼 무슨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예. 대단히 도움이 되리 않으리라는 거는 누구나 알만한 일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용히 오늘 나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지자들분들께 감사하다. 예. 그리고 충분히 내려서 그 표정과 제스처와 엄지척 이런 걸로
다 보여줄 걸 보여줬어요. 이제부터는 좀 한 적어도 난 일주일 이상은 예. 좀 침묵 모드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아까 그 얘기 나온 중에 우리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그 사망한 전쟁을 무슨 세계 제2차 대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었어요. 네. 근데 남북 전쟁은 일본인들이 그 쓴 용어고 영어로 보시면 내전이에요. 또 시빌 워입니다. 자국민들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내전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이미 내전 상태예요. 이걸 갈등 정도라는 말로는 도저히 뭐 표현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극단적으로 서로를 지금 저주하면서 저는 이게 치유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도 걱정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한 80% 지지를 받거나 60% 이상 적어도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확고부동하게 지난번에 0.73%포인트 나서 이렇게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물론 그 뒤에 총선에 민의가 나타났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과연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인가? 저는 대선을 예단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떤 표심을 챙겨서 예. 대선으로만 꼭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전쟁 못지않은 내전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칼만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는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예. 정치 지도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지. 과거 미국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그 자서전 제목으로 쓴 게 치유의 시간이에요. 네. 치유의 시간. 왜 치유를 했냐?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갈갈이 찢긴 미국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 사후에도 대단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음 대통령이 President to heal the country. 나라를 치유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선고가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시지를 계속 낼까요? 아니면 낸다면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낼까요? 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저는 메시지가 자제돼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뭐 사실상의 정치적 내전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정치인들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사과를 하고 예. 그분들에게 격려했어요. 자,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나 탄핵을 지지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국민에 대해서는 왜 메시지를 내지 않죠? 좀 그런 점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무죄를 뭐 피의자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국론 분열과 심각한 대립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당연히 표명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승복을 갖다가 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문제는 예.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는 전 둘째 문제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 이유는 민주공화적인 이유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 헌법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그것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것이 안 나올 경우 뭐 대선 과정은 굉장히 대립적이고 또 소모적이고 충돌적인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침묵과 그리고 시스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큰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의 또 구속과 석방 과정을 통해서 또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역시 보여지고 또 보고 계시는 국민들 역시 이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좀 국민의 법 감정과 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국민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 거의
6대4, 5대5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힘이 센 사람이 이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쪽수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법으로서 판결 난 걸 따르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고요. 그게 민주공화정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책무고 그거는 특히나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에 불복하거나 또 그런 재판부를 갖다가 공격하는 행위는 굉장히 자제돼야 되고 예. 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를 난도질을 내놨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이 사람은 빨갱이에요, 좌파예요. 이렇게 이미 선전선동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자숙을 해야 되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처럼 본인에게 유리한 게 나오면 감사하고 불리한 게 나오면은 저 사람들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 오늘 저녁 집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자막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검찰총장과 현직 검찰 수사부에서 입장이 확실히 달라요. 법원의 그 판단에 대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도대로 이제 한 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우정 총장 그 상황에서는 같이 후배 검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검찰 내부도 그 조직 개편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론이니 뭐니 하는 건 다 기자들의 취재예요. 예.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에요. 네네. 지금 취재해 보니까 그 하루 이상을 끈 이유가 그거였다더라예요. 예. 박 교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법의 판결은 따라야 된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린 구속 취소 결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입니다. 예.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건 존중돼야 되고 어떤 것은 비판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것도 지판사를 지금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이게 만약에 내란 1심을 맡고 있는 지규현 재판장의 공격이 집중돼서 특히 민주당이 공격을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각하될 수가 있어요. 예. 내란 수괴라고 해서 지금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공격을 당했을 때 민주당이 나보고 법도 안 지키는 아주 그런 무도한 판사라고 불법 행위를 한 판사라고 하네? 그러면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이 참 누구에게 쏠리고 있느냐? 심 총장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애꿎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네네. 그런데 왜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법한데 지규현 판사가 잘못했다. 지규현 판사를 공격하는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유감이다라는 말은 좀 하더라고요. 네. 뭐 유감 정도죠. 유감은 뭐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존중돼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도 좀 민주당이 정치적 세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예. 헌재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막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대 3대 3으로 구성됐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안 되는 바람에 지금 3대 3대 2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8사람이 뭐 변수가 있죠. 물론 마은혁 재판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것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헌재에서 예단이 금물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저녁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뭐 화요일 다르고 예. 정말 아침 저녁 다르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철통 보완을 한다는데 온갖 또 소문은 나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주진우 의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왜 8명의 재판관들이 세컨드 폰 쓰느냐. 그거는 이념 성향과 관계가 없어요. 네. 그 이제 회사 법인 폰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폰은 한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김세현 선관위 사무총장 때문에 예. 이런 것들까지 시비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라고 3대 3대 3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야 이게 충실하게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또 저렇게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가 빨리 돼야 됩니다. 다만 더 이상 진영에 따라서 아까 우리 박 교수 뭐 쌍비읍 들어간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뭐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도 좀 자제돼야 된다. 무슨 뭐 너는 뭐야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상규 평론가님이 지귀현 판사 말씀을 굉장히 오늘 많이 하셨는데 그 아까 그 적는 내용 중에 민당은 지귀현 판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해석을 그 법원이 내렸어도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항고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봐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을 저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마다 뭐 판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이지만 그래서 3심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 판결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판결일 수 있기 때문에 3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3심 중에서도 제도라는 게 어떤 구속이 영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체포영장이 나왔다? 체포영장 적부심이 있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그 권한을 다 썼어요. 그래도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즉각 항고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특수본, 수사 검사들이 이거 즉시 항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을 하고 소위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주의를 했느냐.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정치적인 그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한 건데 저는 그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검찰 조직에 해를 끼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그 누구도 그걸 갖다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소위 말해서 야당에 유리한 판결이면 좋다 그러고 불리한 판결이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조직의 부담이 오더라도 검찰총장이 내가 직을 걸겠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했다면 그 항고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로 재판부에 사법부에 어떤 중의가 모여진 걸로 국민들이 인정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의를 모으지도 않고 지기현 판사 한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러면서 항고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판은 검찰총장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봐주려는 거 아니냐,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옛날에도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이거 그 기소를 갖다가 늦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억측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총장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거 이거는 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의 재검토 요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은 없죠.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 느끼시기에는 뭐 저런 주장을 왜 하지? 정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다시 하자. 그게 이제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가봐야 이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공수처 첫 단추를 꿰던 이 모든 수사의 첫 단추를 꿰던 공수처의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봐라.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영장 쇼핑도 맞는 거라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게 이제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의문의 여지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고 다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영장을 통신영장 냈다가 안 되니까 그거를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동훈 처장이 국회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행정사무관의 뭐 착오다. 예.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총장 공수처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실무자의 착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실무자의 착오란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더 많이 썼는가를 보면은 예. 그런 식의 답변은 오동훈 공수처장에게도 심우정 검찰총장 못지않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일각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몰라도 거취 표명은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직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석방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두 분과 굉장히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박상규 평론가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